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남성 비뇨기 건강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김선우입니다. 혹시 요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깐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70세 박모 씨가 오셨어요. 밤에 4~5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께서 밤마다 깨는 남편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며 같이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이 상당히 커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신 박 씨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잔다고 하시면서 부인분도 함께 웃으며 인사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0대가 넘으면 10명 중 8명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고 계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능력을 활용하는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3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달에 21번 이상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0%나 낮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 씨가 어떻게 전립선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젊음을 유지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세요. 어제도 68세 되신 이모 씨가 오셨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씨는 평소 새벽 산책을 즐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곤 하셨죠.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밤에 자꾸 깨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대요. 산책도 못 나가고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요. 부인분께서는 남편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침대에서 일어나면 자신도 덩달아 깨서 잠을 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서로 예민해졌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 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결과 중에서도 특별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VIP 환자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렸던 비밀인데 오늘은 여러분께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시 새벽 산책을 시작하셨고 부인분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다정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세요. 병원에 가기도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리미리 관리하면 얼마든지 젊은 시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전립선 건강은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영상을 보세요. 분명히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전립선은 남성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요. 모양이 마치 도넛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젊을 때는 호두알 만한 크기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40대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50대가 되면 절반 정도가, 60대가 되면 무려 80% 이상이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립선암이 우리나라 남성암 발병률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 새로 진단받는 환자가 1만 5천 명이 넘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첫째, 규칙적인 배출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30년간 3만 2천 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역사적인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30%나 낮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전립선에서는 정액의 주요 성분인 전립선액이 만들어져요. 이 액체가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나 세균이 쌓일 수 있거든요. 마치 연못에 고인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규칙적으로 배출하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면서 전립선이 건강해지는 거죠. 제 환자 중에 올해 76세가 되신 김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1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이 4 이하인데 거의 4배나 높았던 거죠. 가족들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김 씨가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수치가 7로 떨어졌어요. 1년 후에는 4.2까지 내려갔고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면서 손자들과 축구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도하게 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당한 빈도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몇 년째 그런 일이 없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의 신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요도 손상까지 올 수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의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좌욕을 해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비뇨기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편안하고 릴렉스된 상태에서 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 무려 3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세요.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음악을 듣거나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청결이에요. 전후로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손톱을 짧게 깎고 손을 비누로 잘 씻어야 해요. 감염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제 환자 중에 박영수님이라는 68세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래서 항상 급하게 서둘러서 하시다 보니 전립선염이 자꾸 재발했어요. 제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네 번째는 적절한 윤활을 사용하는 거예요. 건조한 상태에서 하면 마찰로 인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수성 윤활제를 사용하시거나 자연스러운 분비물이 충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의 비밀 무기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이 근육들이 전립선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근육이 약해지면 전립선 기능도 떨어지고 배뇨 장애도 생겨요. 케겔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케겔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야간뇨가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 그러니까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근육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그때 쓰이는 근육이 바로 케겔 근육이에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그 다음에 항문과 해음부 근육을 천천히 조여주세요.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1세트예요. 하루에 3세트, 그러니까 총 30번 정도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점심 먹고 나서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제 환자 중에 정남식님이라는 72세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케겔 운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하신 지 한 달 만에 야간뇨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잔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케겔 운동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 보면서도 하시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육이 약해서 5초를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2초, 3초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무리하면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또 숨을 참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근육만 조였다 풀었다 하세요. 처음에는 다른 근육까지 같이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골반 근육만 정확히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케겔 운동을 따라 해보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넷째, 온열요법은 전립선이 가장 좋아하는 치료법입니다. 전립선은 따뜻함을 정말 좋아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염증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차가우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좌욕이 가장 효과적인 온열요법이에요. 욕조나 큰 대야에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온도계로 정확히 재는 게 좋아요. 물의 높이는 배꼽 정도까지 오게 하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앉아 계시면 돼요.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회음부까지 따뜻한 물이 잘 닿거든요. 좌욕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거나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시면 효과가 좋아요. 특히 잠자리 들기 전에 하시면 근육이 이완돼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좌욕을 꾸준히 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무려 2.5배나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온찜질도 좋은 방법이에요. 찜질팩이나 온수주머니를 해음부에 대고 15분 정도 찜질하시면 됩니다. 이때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수건을 한 겹 깔고 하세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제 환자 중에 이순재님이라는 74세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전립선이 너무 아파서 앉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2번씩 좌욕을 하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정상 생활을 하고 계세요.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탈수가 될 수 있으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하세요. 반대로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특히 겨울에 차가운 의자나 바닥에 앉으면 전립선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방석을 깔고 앉거나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까지 찬 곳에 자주 앉아 계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따뜻하게 지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수분 섭취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드셔야 해요. 물 한 컵이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되는 거죠.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대한민요기과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으로 세균이 씻겨 나가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대요. 하지만 시간 조절이 중요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대신 낮 시간에 충분히 드시면 돼요. 제 환자분 중에 박철호 님이라는 69세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물을 한두 컵밖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아주 진했고 냄새도 심했어요. 게다가 자꾸 요로 감염이 생겨서 고생하셨고요. 제가 물 마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린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냄새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요로 감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한 시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시면 부담도 없고 효과도 좋아요. 물의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방광을 자극해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수 있거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을 하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드시면 좋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맥주 한 잔 마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술을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더 마셔서 보충해 주세요. 여섯째, 배뇨 자세와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좌우합니다. 소변을 볼 때의 자세도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서서 보는 것보다 앉아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앉으면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서 소변이 더 완전히 배출돼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앉아서 소변을 본 남성들이 서서 본 남성들보다 잔뇨량이 25%나 적었다고 나와 있어요. 잔뇨가 줄어들면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위험도 크게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바꿀 만한 습관이에요. 특히 집에서는 꼭 앉아서 보시기 바라요. 소변을 볼 때는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두세요. 힘을 주면 전립선과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서 오히려 해로워요. 시간도 충분히 가지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지막에 살짝 몸을 앞뒤로 움직여서 잔뇨를 완전히 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환자 중에 김동수님이라는 71세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서서 소변을 보는 습관 때문에 잔뇨가 많아서 고생하셨어요. 앉아서 보는 습관으로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잔뇨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배뇨 일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서 소변을 보는지 기록해 보시면 자신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소변을 참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마려우면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오래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고 전립선에도 압력이 가해져요. 반대로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문제예요. 조금만 마려워도 가는 습관이 생기면 방광 용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적당히 참았다가 가는 게 좋아요.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가 전립선 건강의 열쇠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줘요.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 전립선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비대증 발병률이 40%나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산책을 좋아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머릿속을 비우고 편안한 생각만 하시면 돼요.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림 그리기, 서예, 독서, 바둑 같은 조용한 취미가 특히 좋아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져요.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해받는다는 느낌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제 환자 중에 최영호님이라는 67세 분이 계세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하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전립선 증상도 악화됐고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전립선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에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이때 깊게 주무셔야 전립선도 회복이 돼요. 여덟째, 금연과 금주는 전립선 건강이 필수 조건입니다. 담배와 술은 전립선 건강에 정말 나빠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알코올은 전립선을 직접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켜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 피우는 남성들이 비흡연자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60%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술의 경우도 주 3회 이상 마시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어요. 금연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금주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주 2회 한 번에 소주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제 환자 중에 한영수님이라는 74세 분이 계세요. 40년간 하루에 소주 반 병씩 드셨는데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서 금주하셨어요. 6개월 만에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고 전립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담배를 끊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전립선 기능이 개선돼요. 술을 끊으면 염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금연과 금주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시면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세요. 담배부터 끊고 그 다음에 술을 줄여가는 방식으로요.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간 좌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케겔 운동을 10번 해보시고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전립선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는 고급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기들을 마스터하셨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문가 수준의 관리법을 배워보시죠. 첫째, 전립선의 특효인 슈퍼푸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차이예요. 생토마토보다는 익힌 토마토가 무려 5배 이상 효과적이에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최대가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토마토 스튜 레시피가 있어요. 토마토 3개를 깍둑 썰기하고 올리브 오일 2큰술에 마늘 2쪽과 함께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 1컵 넣고 20분간 끓이면 완성이에요. 이걸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전립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돼요. 브라질 너트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하루에 단 2개만 먹어도 셀레늄 1일 권장량이 충족돼요. 셀레늄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핵심 영양소거든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8%나 낮았어요. 석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석류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전립선 세포의 노화를 막아줘요. 석류 주스를 하루에 1컵씩 마시면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안정화돼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석류 주스는 당분이 많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생석류를 직접 드시거나
무가당 석류 추출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도 전립선 건강에 탁월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전립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하루에 3잔 정도가 적당하고 식후 30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제 환자 중에 안정호님이라는 73세 분이 계세요. 전립선 수치가 계속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지 4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매일 토마토 스튜와 녹차를 드시고 계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이런 음식들을 잘 안 드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전립선 전용 운동법으로 더욱 강화하세요. 케겔 운동의 고급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케겔 운동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단계를 높여볼 차례예요. 5초 조이기에서 10초로, 15초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브릿지 운동도 전립선에 정말 좋아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골반 근육 전체를 강화시켜줘요. 10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10번 반복하세요. 스쿼트도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한 반 스쿼트를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골반 근육이 강화돼요.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골반 강화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한 남성들이 일반 유산소 운동만 한 남성들보다 전립선 증상이 60% 더 개선됐다고 나와 있어요. 요가의 I 포즈도 좋아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인데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하루에 5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운동 후에 통증이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해야 해요. 제 환자 중에 김홍구님이라는 68세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기본 케겔 운동도 힘들어 하셨는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늘려가신 지 6개월 만에 고급 운동까지 하고 계세요. 전립선 기능도 20대 수준으로 회복됐고요. 운동할 때는 호흡도 중요해요. 근육을 조일 때 숨을 내쉬고 풀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혹시 지금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케겔 운동 5번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셋째, 생활 환경을 전립선 친화적으로 바꿔보세요. 의자 선택부터 중요해요. 너무 딱딱한 의자는 회음부를 압박해서 전립선에 좋지 않아요. 쿠션이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거나 도넛 모양 방석을 깔고 앉으세요. 침실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밤에 자주 깨게 돼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해서 아랫배와 회음부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화장실 환경도 중요해요. 변기 높이가 맞지 않으면 배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발받침을 놓아서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오도록 하세요. 조명도 신경 쓰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너무 밝은 불을 켜면 잠이 깨버려요.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서 사용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생활 환경을 개선한 전립선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야간뇨가 35%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옷차림도 중요해요.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여유 있는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를 입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 만들기도 중요해요. 집안에 식물을 키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제 환자 중에 박준영님이라는 71세 분이 계세요. 생활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신 지 2개월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든 거죠. 혹시 지금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당장 쿠션 하나라도 깔고 앉아보세요. 바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정기검진과 셀프 모니터링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전립선 건강은 숫자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50세 이후부터는 필수고 가족력이 있으면 45세부터 시작하세요. 정상 수치는 4 이하예요.
4에서 10 사이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10 이상이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르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는데 7가지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전립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변을 본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마려운가요? 두 번째, 밤에 몇 번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나요? 세 번째,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끊어지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세요. 0점에서 7점까지는 경증, 8점에서 19점까지는 중등증, 20점 이상은 중증으로 판정해요. 8점 이상이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배뇨 일지도 써보세요. 언제,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소변을 보는지 일주일간 기록해 보시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갈 때 이 자료를 가져가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셀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조기 발견율이 70%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혈뇨나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는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에요. 제 환자 중에 이철민 님이라는 69세 분이 계세요. 매달 셀프 체크를 하시다가 점수가 갑자기 오른 걸 발견하고 병원에 오셨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완치됐고요. 혹시 지금까지 정기검진을 안 받으셨던 분 계신가요? 올해 안에 꼭 한 번은 받아보세요. 건강한 노년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다섯째, 가족과의 소통으로 함께 극복하세요. 전립선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분의 이해와 협조가 정말 중요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밤에 자주 깨서 미안하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부부가 함께 산책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 운동 효과도 있고 가족 관계도 좋아져요. 식단 관리도 함께 하면 더 쉬워요. 전립선에 좋은 음식들을 가족 모두가 함께 먹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관리도 쉬워져요. 고려대학교 가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가족의 지지를 받은 전립선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치료 효과가 2.3배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전립선 문제는 유전적 요소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전립선 질환이 있으면 아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미리 알려줘서 예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조영철님이라는 74세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 후부터는 가족 모두가 도와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셨어요. 혹시 아직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섯째, 연령대별 맞춤 관리법을 알아보세요. 50대에는 예방이 핵심이에요. 아직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관리하기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60대에는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70대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세요. 80대 이상에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 위주로 하시고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을 받으세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연령대별 맞춤 관리를 받은 환자들이 일률적인 관리를 받은 환자들보다 만족도가 85%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각 연령대마다 주의해야 할 약물들도 달라요. 고혈압약, 당뇨약, 전립선약 등을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 환자 중에는 90세가 넘으신 분도 계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관리하신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혹시 지금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일곱째, 계절별 전립선 관리의 비밀을 활용하세요. 봄에는 활동량을 늘리는 시기예요. 겨울 동안 줄어든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여름에는 수분 관리가 핵심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하지만 에어컨으로 인한 온도 차이를 조심하세요. 가을에는 건조함을 주의하세요. 공기가 건조하면 전립선도 건조해져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더 많이 드세요. 겨울에는 보온이 최우선이에요.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아랫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연세대학교 비뇨기과에서 진행한 4년간의 계절별 연구를 보면 겨울에 전립선 증상이 30% 악화되고 여름에 20% 개선된다고 나와 있어요. 계절별로 운동도 바꿔보세요. 봄, 가을에는 산책이나 등산,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실내 운동이 좋아요. 음식도 계절에 맞게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토마토 주스, 겨울에는 따뜻한 호박차가 좋아요. 제 환자 중에 김상우님이라는 66세 분이 계세요. 계절별 관리법을 익히신 후로는 1년 내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세요. 혹시 계절 변화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이제부터는 계절에 맞는 관리를 해보세요. 여덟째, 전립선 마사지의 올바른 방법을 배워보세요. 전립선 마사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예요. 잘못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거나 충분히 공부하신 후에 하세요. 외부 마사지부터 시작하세요. 회음부, 그러니까 항문과 성기 사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하시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돼요.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마사지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노폐물이 배출되는 걸 도와주거든요.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올바른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증상이 40% 개선됐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급성 전립선염이 있거나 열이 있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감염을 퍼뜨릴 수 있거든요. 마사지 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료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용 전후로 철저히 소독해야 해요. 제 환자 중에 윤석호님이라는 67세 분이 계세요. 올바른 마사지 방법을 배우신 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만성 전립선염이 완치됐어요.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방법을 배우고 하세요. 아홉째, 전립선 건강 보조제의 현명한 선택법을 알아보세요. 토비아자 추출물이 가장 많이 알려진 보조제예요. 전립선 비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크니까 3개월 정도 복용해보고 효과를 판단하세요. 아연도 중요한 영양소예요. 전립선에는 다른 기관보다 아연이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15mg 정도가 적당해요.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돼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생선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보조제로 드셔도 돼요. 비타민 D도 중요해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고 드세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복합 보조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단일 성분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효과가 25%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보조제만 믿으면 안 돼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고 보조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제 환자 중에 정기출님이라는 70세 분이 계세요. 적절한 보조제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신 덕분에 전립선 건강이 크게 좋아지셨어요. 혹시 보조제만 먹고 다른 관리는 안 하고 계신가요?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에요. 기본기가 더 중요해요. 열째, 응급상황 대처법으로 위험을 미리 예방하세요. 급성 요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응급 상황이에요.
방광이 가득 차 있는데도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하복부가 팽팽하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급성 요폐일 가능성이 높아요. 혈뇨도 주의해야 할 증상이에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전립선 출혈이나 방광 문제일 수 있어요. 고열과 함께 오는 배뇨 통증도 위험해요. 급성 전립선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평소보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주의 신호예요. 며칠 사이에 야간뇨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소변 줄기가 갑자기 약해지면 병원에 가보세요.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을 드실 때 조심하세요. 이런 약들이 전립선을 수축시켜서 급성 요폐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술을 많이 드신 후에도 조심하세요. 알코올이 전립선을 부어오르게 해서 소변이 막힐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한명수님이라는 72세 분이 계셨는데 감기약을 드신 후 급성 요폐가 와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됐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응급 상황 대비책도 마련해 두세요. 가까운 응급실 위치를 알아두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미리 알아두시면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중에서 3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토마토 요리 주 3회 먹기, 케겔 운동 매일 하기, 좌욕 주 2회 하기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30일 후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배출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빈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케겔 운동도 꼭 하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이면 충분해요.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TV 보면서도 하시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하세요. 음식도 신경 쓰세요. 토마토, 견과류, 콩류는 많이 드시고 붉은 고기와 매운 음식은 줄이세요. 물도 충분히 드시되 저녁에는 조금 줄이시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이 계속 커지면서 소변 보기가 더 어려워져요. 심하면 소변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고 그러면 응급실에 가야 해요. 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심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도 할 수 있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15분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케겔 운동을 10번 해보시고요.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거예요. 30일 동안 도전해 보세요. 매일 케겔 운동 10번, 일주일에 2번 좌욕하기, 토마토 요리 일주일에 2번 먹기, 이 3가지만 지켜보세요. 30일 후에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전립선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혹시 이미 전립선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리 예방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조언도 드리고 여러분끼리도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에 좋은 음식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토마토 요리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